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한다 해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나오던데요. 이 자세한 보도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바꾸겠다고 하는데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악성 민원인. 자, 여기서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악성 민원인. 느끼는 거지 뭐. 누가 상대방인 공무원이 봤을 때 쟤는 악성이야. 그럼 악성 말고 뭐 양성이 있나? 이것도 조금 정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악성 민원인 그건 개인이 느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도 본인도 어디에 가면 악성 민원인일 수 있어요. 가령 제가 자전거 타는데 어저께도 이제 인천 시내를 다녔는데 너무 길이 안 좋아. 그래서 거기 만약에 시청에다가 이 길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게 아니지. 여러 구간을 잘라서 여기를 개선해달라고 하면 저는 악성 민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왜 안 해주냐, 왜 안 해주냐 이러면 더 그러겠죠. 그건 예상과 뭐가 필요할 텐데,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악성 민원인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쟤는 진짜 악성일 것 같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있던 사건들이 있죠. 뭐 불을 지른다든지, 뭐 어떤 흉기로 위협을 한다든지. 근데 사실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건 극단적인 민원인이죠, 극단적인 민원인. 자, 그래서 어쨌든 한대요.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그래서 이제 뭘 하냐? 민원실에 CCTV 했어. 23년부터 이미. 그다음 비상벨도 하고 안전 가림막,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 하면 누가 있겠어요? 청원 경찰이라든지 방호직 직원들이 있겠죠. 청원 경찰이겠죠, 주로. 민원실에다가 청원 경찰을 배치한다. 뭐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외국처럼 관공서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엑스레이 통과시키고 말이래. 우리 공항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까지 할 만한 나라는 아니고 우리가 그쵸? 뭐 다 몸수색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문제죠. 갑자기 뭔가를 꺼내서 어떻게 하는 거가 문제니까. 자, 김포시 공무원 도로보수 이게 주로 도로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왜냐면 이런 거보다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재산권 침해.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라는 거는 간단히 생각하면 국가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정부 지자체는 지방정부 뭔가를 해서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피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민원을 발생하지 않죠. 제가 아까 자전거 길을 어떻게 해달라 이건 피해가 뭐예요? 너무 힘들어, 괴로워, 타이어 펑크 날 것 같아. 실제 펑크 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해달라. 뭔가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민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내 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로 그런 부분이 많죠.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그치. 당연히 자기가 민원인이 아닐 때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최근에 그 경쟁률 같은 거 나오는데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써놨어요. 누가? 공시생들. 누구? 자기가 나중에 취직해서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취업해서 그러니까 임용돼서 거기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써놨어요. 공무원들 뭐 하고 있냐? 왜 경쟁률 빨리빨리 안 주냐? 저도 역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손가락 몇 개만 까딱하면 나오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벌써 나왔는데 그렇다면 뭐 그게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공생이 민원인일 때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민원인이 아닐 때는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야. 원래 보호는 돼야 되지 누구든지. 민원인이 보호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거꾸로 공무원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이거는. 자, 뭐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이거 냈대. 자, 종합 대책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뭐 국무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근데 여기서 과연 몇 개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되게 교과서적인 거예요. 교과서적인 거. 자,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사전에 조치한다는 건 뭐야? 민원이 발생하려면 뭐 그런 거 안 하면 돼. 과태료 같은 거 안 매기고 무슨 고발 같은 거 안 하면 됩니다. 주로 이제 건축 쪽에는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서 왜 불법 건축물들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하면 대부분 와서 한번 뒤집어 엎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 하면 돼 사실. 그 다음에 주차 딱지, 불법 주차 딱지 안 붙이면 돼. 그죠? 그렇게 못 하잖아. 그렇게 그건 당연한 거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성의 없는 답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뭐 또 제 사례를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자전거 도로를 청소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지자체의 영역이거든요. 그건 맞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기관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다른 기관으로 넘기지 갑자기? 거기 아닌데 내가 얘기했던 내가 정확히 잘 썼는데 거기는 분명히 구청 관할인데 왜 다른 단체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3, 4일 뒤에 다시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하면 다시 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인 거지. 조금만 더 알아봤으면,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거기 우리 건데 라고 하면 우리 내부에서 처리해야 되는구나 하고 할 텐데 그냥 자전거 길 하면 뭐 해갖고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은 사실 응대하는데 너무 많지. 민원이 많은데 그게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들의 숙명이야. 여러분도 공무원 된다 그러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민원이 없을 수 없다니까. 무조건 있다니까. 그거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악성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그러니까 저같이 선량한 민원인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순간에 악성으로 바뀌죠. 거기다 왜 갖다 집어던져 이렇게. 그렇게 안 되게끔 처음부터 잘 처리됐습니다. 그럼 어우야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됐어? 그러면 이런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이제 피해 공무원은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나쁜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회사도 그래요. 네가 처리해 이런 거 있잖아. 저도 이제 예전에 뭐 민원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상담 업무 같은 거 해보면 너가 끝까지 처리해. 근데 그 사람들은 상대방은 누굴 원해요? 높은 사람을 원해 항상. 높은 사람 바꿔. 맨날 그러거든요. 그럼 높은 사람이 받아서 처리해주면 돼. 안 바꿔. 네가 처리해. 내가 그걸 왜 받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도 문제인 거지. 그죠? 그다음 민원 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민원 때에 이제 경력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하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신규는 영원히 민원을 못 보는 거야. 경력이 쌓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깜짝 놀래갖고 아니. 둘 다 배치해야지. 둘 다. 그래서 둘 다 배치해서 어려운 민원이 오면 경력자가 하고 비교적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신규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아예 경력자만 넣겠다 그러면 영원히 경력 없는 사람은 안 되죠. 제가 이제 공무원 중에 임기제 공무원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 그것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담당 뭐 이런 블로그나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지원을 못해요. 거기에 경력 사항이 있어 항상. 물론 이제 경력 있는 사람 뽑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학력. 제가 제일 놀라운 건 인터넷 관련 학력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부터 궁금한 건데, 사실 제가 1세대거든요. 인터넷 이런 뭐 기획하고 뭐 개발하고 이런 것들 거의 1세대인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관련 학과 뭐 우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관련 학과가 뭐야 도대체? 기획이란 거에 관련 학과는 뭡니까? 뭐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거야. 아무튼 그런 얘기고. 자, 그다음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한다. 자, 이제 보자고요. 자, 악성 민원 발생하는데 사전에 조치한다. 발생하다. 악성 민원 개념을 정립한다. 그래, 아까 나 정립하라 그랬지. 그냥 악성 민원 유형만 있다고 맞죠? 유형. 반복한다고 그게 악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복만 된다고 악성이냐? 그건 아니죠.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걸 계속 넣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죠. 진짜 해결이 됐는데도 그러면 그거는 민원이 아니지. 기각시켜버려야 되는 거지. 민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접수만 하는 거지. 한마디로 처리할 필요가 없죠. 다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민원왕이라는 사람들 있어요.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냥 넣는 거예요. 계속. 그게 자기가 제가 뭐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 하는 것처럼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아니다 싶어요. 사실 보면. 악성 민원 그렇지. 폭언 폭행 이게 문제인 거지. 그냥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해주세요 하는 거랑 야 이거 왜 안 했어 이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와서 폭언 폭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 번 오니까 그런 거고. 이것도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약간. 근데 물론 이제 폭언 폭행하는 사람들은 나쁜 거야. 100%죠. 100% 이거는. 그럼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도. 근데 기존에 이거를 왜 법적인 대응을 안 했나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여태까지 뭐 했어 이거? 폭언 폭행하는 거 바로 고발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했어야죠. 국민은 아니 그거는 공무원 개인이 받는 어떤 위법한 거잖아. 불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고소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빨리빨리 해줄 수 있게 뭘 만들어야지. 자, 위법행위 여기 위법행위 나오잖아.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이거는 그냥 우리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는 민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게 오면 바로 뭘 할 수 있게끔 뭘 해준다 이게 필요하지. 그죠?
자,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 악성 민원 차단 장치. 욕설하면 바로 끊는다. 욕설하고 끊잖아요. 그러면 또 전화해서 또 욕설하거든요. 그럼 아예 전화번호를 차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사실 상담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게 이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가장 좋은데, 에휴, 이게 좀 제가 처음부터 약간 부정적이죠. 어쩔 수 없이.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잖아, 정말. 누가 앉아서 저보고 쓰라고도 한 시간이면 다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민원인이 욕설, 협박, 형용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고, 바로 고발해야지, 뭔 소리야. 그 고발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 하죠, 또 거꾸로. 안 그래? 선생님, 녹음되고 있고, 지금 바로 경찰서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안 하죠. 상대적인 거라 그랬어요. 내가 민원인인데 근데 민원하면서 누가 뭐 욕을 막 해요. 좀 흥분을 하겠지. 그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게끔 원래 시간 텀을 좀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상담의 기술인데 다. 자,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 대량의 민원 신청에 업무적 큰 지장을 준 그럼 네, 사전 예약제 1회 권장 시간 설정한다. 뭐 그런 그렇게 하고요. 네. 통화는 문서로 신청된 민원 욕설 협박 이건 그냥 고발한다 그래야지. 이거는 이걸 뭐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데 그냥 고발해야지 바로. 이거는 개인의 문제라니까. 욕설 협박 성희롱을 당하는 거는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지 알잖아. 전화번호로 고사를 하든지 해야 돼. 이거는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범죄행위인데, 범죄행위. 자, 그 다음에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 근거가 없었나봐 그동안. 네, 그렇고요.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 공무원들이 건의한 뭐예요? 자, 녹음해라. 녹음도 안 하고 있었나봐. 이거 녹음해. 자, 녹음하면 되고.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관한 개인정보 공개돼 있어요. 맞아요.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 공개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름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름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부서에 전화번호가 몇 개인지는 알려줘야지, 그래도. 그래, 전화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직까지 전화로 민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고 싶어도 이름하고 써 있어요. 업무하고 이름하고 이름, 업무, 전화번호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한 사람한테 만약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도 그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다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자,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또 나오네, 똑같은 얘기가.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럼 맨날 악성 민원만 받고 있어야 되잖아.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거는 여기서 지금 악성이란 게 아까 얘기했던 요거라면, 성희롱 뭐 이런 거라 그러면 그냥 고발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나오잖아. 고소하는 게 나아. 그죠? 이거를 국가에서 그냥 고발을 해주는 게 좋죠.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요. 고발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할 수 있게끔 알아서 고발이 되는 거지, 저절로. 뭐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은 안 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람 간의 문제고, 경찰들끼리도 싸우고 그래요. 공무원들끼리도 싸우고, 사람들 관계니까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사는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뭐 하겠다 그러면 조금 쫄잖아요. 그런 거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예방하기 위한 거는 강력한 법 집행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사례를 몇 개 만들면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정이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법령의 폭언, 폭행 등 민간인 위법 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경고 문구가 날아가야 된다니까. 자,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현행 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해하도 관리하는 거. 관리는 누가 할 거야? 자, 이제 회유와 치유.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거든. 트라우마 생겨서 이거는 원래 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해준다는 것도 참 재밌죠. 이게 악성 민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또 어떻게 근데 증명할 거야? 이것도 참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민원 처리 업무 서비스 개선하고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근데 이거 사실 이 민원을 조금 그냥 알아서 쓰세요 이러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이 어떤 일이, 그러니까 그 사건 사례에 맞게끔 어떤 종류의 예시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게 필요는 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쓰면 빨리 해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청소해달라. 어디를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상태냐.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거기다 써주면 되잖아. 그냥. 그럼 간단하잖아.
뭐 그런 거를 한 100개 정도 만들어주면 네, 그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 아무튼 그냥 쓰라 그러니까 참 쓸 말이 없거든요. 네,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쪽에는 이게 민원에서 전화도 와요. 그래서 뭘 원하시냐 막 이런 거 전화 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어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랬다 그랬더니 해결책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거기 아무튼 그 부동산 업자라고 하는 게 뭐라 그러지 그거? 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보수를 책정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깠으면 그 사람 경고 뭐 징계를 못 내리냐 그랬더니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알아내라 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네, 방법은 없다.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을 폐업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더 낸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민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다 이런 것들을 얼마씩 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자, 여기 뒤에는 다 뭐 그냥 내용입니다. 사기 진작. 자, 민원 공모 여기 있죠. 이게 어저께 나왔던 얘기예요. 자, 인사상 혜택과 보호 장치를 각각 제공합니다. 그래서 민원 승진 관련한 가점. 자, 민원 때 가면 원래 승진. 원래는 민원 업무 가상금이 있어요, 원래. 민원 업무 수당이란 게 원래 있습니다, 원래. 8만 원이었나? 얼마 있어요. 아니요, 8만 원 더 되던가? 옛날이라서 저도 이거 요새 안 찾아봐가지고. 그래서 민원 때 근무하면 원래 민원 줍니다. 근데 또 가상금을 더 준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민원 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상금을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겠다. 사실은 뭐 그렇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가장 큰 보상은 뭐예요? 야 잘했어. 아니야. 두 개죠. 승진. 승진을 한다는 건 뭐예요? 돈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급여가 올라간다는 뜻이야. 승진하고 급여가 동결된다. 연봉이 동결된다. 그건 승진 하나만아예요. 일은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돈은 똑같아. 승진할 필요가 없다. 승진하면 돈도 올라간다. 우리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병장 월급과 상병 월급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돈과 승진은 돈. 그 두 개를 다 주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받을 수 있는 게 뭐 따뜻한 위로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따뜻한 위로 같은 거 받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자,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악성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라고 계속 써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게 없어 지금. 이 안에는 지금. 이런 거 포스터 붙인다고 뭐 바뀌어요? 차라리 경찰관을 세워놓지. 진짜요. 경찰관 세워놓으면 그런 일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그게 난 거야. 경찰관 말고 청원경찰 있잖아. 제복 입혀가지고 세워만 놔도 막 욕설 못해요. 근데 뭐 포스터 붙인다고 안 하냐고. 초등학생이면 그렇게 하겠지. 근데 민원인은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흥분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 민원 얘기할 때마다 나온 얘기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어딜 방문한다. 그러니까 방문하면 민원이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방문한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온 거거든. 우리가 관공서 갈 일이 뭐 있어? 여러분들 살면서 관공서 가본 적 있어요? 주민등록증 만들 때 한번 가봤죠. 그것도 사실은 스트레스지. 그냥 증을 만들어 주면 될 텐데. 물론 이제 가서 본인 확인해야 되니까. 어쨌든 시간 내서 가서 방문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 또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은행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면 한참 기다리니까 인터넷으로 다 해버리잖아. 그럼 우리가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거 인터넷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가보면 지금도 주민센터, 동사무소 뭐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청 가보세요. 구청은 주차도 못해요. 너무 많아갖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민원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가 이제 일단은 기분이 좋아서 온 사람들은 없어요. 돈 줄 테니까 오세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돈 내세요 하니까 열받아서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호적으로 여기 상호가 맞아요. 상호.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내가 민원일 때와 내가 민원을 받는 공무원일 때 서로의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게 정말 근본적인 거죠. 서로를 이해해라.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겠다. 선생님 제가 그런 이유는 알겠지만 뭐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돼? 이런 거잖아. 그럼 왜 안 되면 될 수 있게끔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안 돼요 끝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행정소송을 하시든지 뭐 행정 뭐 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 가서 저분하고 상담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극도로 흥분한 분들하고 많이 통화해봤어요. 그런데 흥분하면 서로서로 흥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주면 다시 또 차분해져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 근데 여기 그 내용이 없네요. 경력 있는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어저께 분명히 나왔는데 뉴스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가 제가 좀 넘어갔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경력 있는 공무원은 무슨 죄야 또? 그죠? 아니면 민원 전담하는 공무원을 뽑아 그냥 그러면 그럴 거면 민원 때만 전담할 사람 따로 저 같은 사람 잘합니다. 상담 같은 거 하고 저는 싸움을 잘 못하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 한쪽이 싸움을 못하겠다 지는데 뭘 싸워.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하다. 이 상담 많이 해보신 분들 많거든요. 뭐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데서 많이 해보신 분들을 뽑아야지. 공무원들이 이거를 못 견디한다 그러면. 근데 그런 노력은 없어 지금 보면. 그런 노력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해라 이런 거야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이게 참, 참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과연 인간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인간 사회에서 대기업의 AS 센터 가보세요. 막 집어 던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고장 났냐 그러고 왜 날 여기까지 데려오냐. 그래서 요새는 AS 나면 직접 방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서 그 해결해 준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데 별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고 설명은 약간 해드렸으니까 각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